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도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58자 두 번째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 어느 정도의 동의를 받아야죠. 재건축 조합이든 재개발 조합이든 약간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총 토지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한번 받아놓은 조합 설립 인가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동의를 받아야 될까요? 옛날 같은 경우는 그냥 4분의 3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조문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동의를 받아야만 되는데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그렇게 조합은 동의를 받으라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중한 변경과 경미한 변경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중한 변경은 조합원 몇 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고 시행령에다가 경미한 변경사항 이래가지고 경미한 변경사항의 경우는 신고만 하면 되도록 돼 있어요. 신고라는 건 뭐죠? 관할관청에다가 야 우리 이거 했어? 라고 접수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신고만 하면 끝나는 것이냐? 일반적으로 신고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이 어감이라는 게 가서 신고, 나 이거 했습니다, 나왔습니다, 출석했습니다 하면 끝나는 건데, 법률상 행정관청이 하는 접수받는 신고에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그냥 신고만 하면 자동적으로 끝나는 거, 또 하나는 신고를 하면 심사를 한 다음에 수리합니다. 그러니까 접수를 유효하게 우리가 받겠습니다 라는 수리한다는 통지가 가야만 신고가 되는 게 두 가지로 나누더라고요, 법률가들이. 그래서 행정재판 가면 꼭 이거 가지고 싸웁니다. 이 내용은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만 하면 된다. 아니다, 수리까지 해야 된다 라고 싸우는데, 어쨌든 경미한 변경은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느냐. 법조문에 보면 신고만 하게 것처럼 돼 있다가 뒤에 뭔가가 붙었어요. 내용이. 그게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합 설립 인가 내용의 변경 절차에 관해서 아까 어디에 있다 그랬죠? 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법령 해설집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35조에 보면 조합 설립 인가 등 해가지고 1항이 있는데 5항에 내려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2항 및 3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 여기는 재개발 조합, 재건축 조합 이런 겁니다.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어떻게 하죠? 총회에서 반드시 총회를 일단 거쳐야 돼요. 총회에서 조합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당구조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구조 등에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니 중요한 사항 아닌 것 같은 경우는 그러면 신고만 하면 되네. 그러니까 신고가 뭐죠? 우리 변경했습니다라고 아십시오라고 신고 탁 던져주고 오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 아닌 경우는 총회를 반드시 개최해서 조합은 3분의 2, 총조합원입니다. 총회 참석한 조합은 3분의 2가 아니고 총조합은 3분의 2. 이게 특별다수 정규수라고 하는데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무엇일까요? 이게 법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31조 시행령입니다. 시행령 31조 보면 조합 설립 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 해가지고 1. 차고, 오기 또는 누락이 및 명백한 사항. 2.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성명 및 주소. 그 다음에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고가요. 왜냐하면 매매 거래가 자꾸 있을 수 있는데 할 때마다 우리 누가 변경됐습니다. 총회 결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아이고, 총회 비용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 조합원들 관심도 없는 거고 이건 법률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이전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냥 신고만 하면 되지 않느냐. 그 다음 네 번째, 조합 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 그 다음 다섯 번째,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보시면 정비사업비 변경, 현금 청산으로 인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 그 다음에 법 16조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다만 정비구역의 면적이 10% 이상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조례를 정하는 사항.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총회를 개최해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그냥 신고를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신고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신고 신청서를 내가 접수만 하면 되느냐? 그러면 아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두 가지가 있다 그러죠. 신고만 하면 되는 거. 아니면 신고한 다음에 관할관청이 심사를 해서 수리하면 되는 거. 그러면 이게 수리를 허락한다는 것은 결국은 변경인가나 뭐가 다르죠? 변경인가하고 뭐가 그렇게 달라요? 결국은 관할관청에서 결정하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시당군수 등은 제황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20일 이내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조합 설립 인가사항을 경미하게 변경하더라도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수리 여부를 심사해서 통지해야만 신고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신 20일이에요. 그다음 7항 보면 시당군수 등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아무 내용 하지 않고 그냥 20일 지나면 또는 연장한다고 되어 있으면 그 연장한다고 되어 있는 그 기간이 지나면 그냥 신고가 자동적으로 수리된 걸로. 왜냐하면 관할관청이 이걸 가지고 행포를 부리다든지 아니면 늑장 행정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조문을 줬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신고했으니까 바로 끝나는 거 아니냐, 효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고 수리해만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필요해요. 기간이. 그래서 그 기간을 미리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변경인가할 경우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총회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해야 되죠. 복잡해요. 어쨌든 경미한 거 그나마 총회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않습니까? 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이 재건축 재개발이니까 이쪽에 다른 강의도 보시고 공부방은 11번째 지금 돼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서 강의를 차곡차곡 모아 놓을 테니까 혹시 중강의에 못 오시더라도 여기서 계속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 날 5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